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농업의 새바람. 바야흐로 친환경 유기농업의 시대가 도래했다. 식량 부족 해결에 급급했던 20세기 녹색혁명.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은 먹거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연 환경을 살리는 대한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농부와 작물, 그리고 땅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농업혁명.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미래가 지금 펼쳐진다.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엄밀히 말하자면 과거 우리 선조들의 농사가 유기농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미 농약과 화학비료에 길들여진 땅에 다시 유기농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건 1970년대 몇몇 의식 있는 농민 운동가들에 의해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에 져서 제3의 물결에서 첫 번째 물결을 인류가 약 10,000년 전부터 시작한 농업이라 말했다. 물론 그가 말한 농업은 유기농업. 이처럼 유기농업의 역사는 인류 생산활동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20년 동안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화학 영농과 다수학 품종 개발에 맞춰져 있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증산 위주의 화학농업으로 쌀의 공급은 증가했으나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땅은 망가졌다. 기존의 관행농법으로 길들여진 토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기물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이 많이 토착 미생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작물이 자라는데 도움을 많이 주지를 못합니다. 땅의 황폐화는 점점 농약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먹을거리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만이 농촌이 살아남기 위한 돌파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드디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 전체 농경지는 약 171만 헥타르, 그중 유기농경지는 2만 1,000 헥타르로 전체 농경지의 1.2%에 해당한다. 또한 무농약 농경지는 9만 8천 헥타르로 전체의 5.7%를, 저농약 농경지는 2만 2천 헥타르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 수로 볼 때도 마찬가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는 약 112만 호, 그중 유기농가는 약 10,000호로 전체 농가의 1%에 그친다. 최근 국내에도 유기농업에 대한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환경보호와 건강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맞물려 유기농 전문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곳의 유기농 제품은 비단 농식품만이 아니다. 미용, 의약, 의류 등 소비자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아이한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먹거리를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제가 교육적인 것도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유기농 그런 단체에서 하는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이하고 이제 같이 참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이용을 한두 개씩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는 유기농 식품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건강한 먹을거리, 친환경 유기농 식품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그 환경의식이랄지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니까 뭐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산물 수요가 커질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더 확대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우리 농가들이 기술이 많이 축적돼 가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또 정부도 이 유기농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고 해서 시장 규모는 더 앞으로 더 커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기농 시장은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085억 원이었던 유기농 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3,376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2020년에는 5,4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유기농업이란 정확히 어떤 형태의 농업을 말하는 것일까?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 친화적인 물질을 이용하는 농업 방식을 말한다.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과는 차이가 있다. 생태 순환적인 농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생태 순환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자연계에 이제 이렇게 식물이 있고 이제 동물이 있고 그런데 식물이 이제 소위 그런 이렇게 순환이 돼야 이게 생태계가 잘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야말로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뭐 간단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어떻든 간에 흙도 살리고 또 물도 살리고 또 환경을 살리는 그런 생태 순환적인 농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작게는 우리의 식탁에서 나아가 자연을 변화시키는 유기농업. 그 첫걸음은 인간이 태어나 다시 돌아가는 곳, 바로 흙을 살리는 일이었다. 건강한 흙을 만드는 건 흙 속에서 살아 숨쉬는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미생물이 흙에 그리고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여러 종류의 미생물은 흙 속에서 서로 작용하고 발효하며 또 새로운 미생물을 만들어내어 흙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 유기물도 분해하고 그 다음에 항생물질도 내놓고 작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유기산, 핵산, 비타민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물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수량도 증대되고 상품성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농약과 화학비료가 뿌려진 흙에서 토종 미생물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농부들은 호미와 쟁기를 잠시 내려놓고 흙 속 미생물을 되살리는데 매진해야 했다.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자라는 유기농업의 기치를 내걸고 1991년 괴산 미생물연구회로 태동한 흙살림연구소. 우리나라 민간기관으로는 처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흙살림연구소에서는 독자적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토양 살리기와 우기농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개발해왔다. 지난 30년간 유기농업을 실천해온 흙살림연구소 이태근 회장. 그는 유기농업의 정착을 위해서 토착 미생물 살리기와 함께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제 고추가 일반 고추는 좀 일찍 파종을 하는 방식이고 이 토종 고추는 조금 늦게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몇 년 동안 이제 토종 고추하고 일반 고추를 이제 견주어서 실제 심어 봤는데 뭐 토종 고추도 노지에서는 상당히 이제 탄저병 때문에 수량을 사실은 뭐 한두 번 따면 거의 수확을 못 하는데 우리처럼 이제 비가림 시설을 하면은 토종 고추도 상당한 양을 수확을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실험을 결과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국제 유기농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13년 사이 세계 유기농 재배 면적은 875헥타르에서 4,300만 헥타르로 무려 5만 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유기농업이 미래의 가장 유망한 대안농업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반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약 비료 안 하고 농사 짓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농민들에게 이제 농약 비료 안 해도 농사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일을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농장에도 이제 그런 여기 농약 비료를 거의 뭐 10년 이상 안 쓴 곳이기 때문에 농약 비료 안 하고 이제 농사 짓는 것을 농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농약 비료 안 하고 또 이 소위 생산력이라 그러는데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농민들에게 보여주는. 초창기 유기농업의 원칙은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 가족 농업이 환경과 인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지역 시장에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환경과 인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재료에 주목해야 한다. 유기농업의 또 다른 이름은 순환농업. 농부가 배출하는 각종 유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가축의 분뇨가 작물의 거름이 되고 그것을 먹고 자란 작물이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말한다. 순환농업을 위해서는 유기태비를 만드는 작업이 필수다. 땅의 힘을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완숙된 퇴비, 그러니까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이제 퇴비들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완숙된 퇴비를 한 8개월에서 1년 동안 이제 자체 퇴비장을 퇴비로서 이제 만들어낸 거를 이제 봄철에 이제 두둑하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작물이 이제 다비성 작물들이 있어요. 비료 요구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작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조금 넣어줘야 돼요. 이제 이런 유기물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는 거죠. 유기질 비료라는 거는 흔히 작물이 원하는 질소 인상 가리라는 3대 영양소의 어떤 이제 양분적인 것들이 이제 또 토양에 조금씩은 이제 좀 투입이 돼야 됩니다. 화학 비료가 뿌려지기 전 우리 조상들은 두엄, 그러니까 퇴비를 직접 만들어 흙에 미생물을 공급했다. 이 우리가 지금 보통 흔히 보면은 대부분 그냥 비료나 이제 퇴비나 이런 걸 막 그냥 구입해서 사다 쓰는데, 자가 퇴비에서 만들면 조금 더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진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좀 뭐 더 많은 이제 유익충을 이제 끌어들인다든가, 아니면 유익한 이제 뭐 미생물들을 요 환경에 맞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그저 음식물 쓰레기와 톱밥을 흙에 섞어 주었을 뿐인데도 유기태비는 스스로 부패하고 발효하며 열을 발산한다.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여러 차례 뒤집기 과정을 반복해 온도를 60도까지 올려주는 것이 미생물 번식에 용이하다. 유기농업에서는 이 유기태비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보통 가을부터 퇴비 만들 준비에 들어간다. 그래야 봄에 파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어떤 물질들을 내가 이제 요 농사에 있는 곳으로 이제 집어넣느냐, 그거 집어넣지 않느냐, 그리고 충분하게 이 땅에 내가 작물에 맞는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그 작물에 맞는 것들을 이제 키워낸다는 거죠, 유기농은. 그러니까 유기적인 방식이죠. 밖에 야외에 있는 천적과 해충이 분명히 있을 거고, 요 땅에도 이렇게 좋은 퇴비와 좋은 양질의 이제 유기질 비료를 뿌려줬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는 나쁜 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추 탄저병이 여기도 번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이런 거는 유기적인 방식에 의해서 더 그 균을 잡아먹을 수 있고 기량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균들이 이제 분명히 이 안에도 또 있습니다. 먹이사슬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런 먹이사슬에 대한 연쇄적인 반응, 그리고 서로 상생과 공생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환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숲을 보면서 하는 게 이제 유기농법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허투루 쓰이는 것 하나 없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 친환경 유기농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 농업이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어렵고, 또 이제 시장 개방 때문에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이제 품질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소비자들도 이 안전하고 품질이 좋고 또 이제 그 환경 친화적인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더 많이 이제 그 소비하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자원의 순환고리를 유지하는 것. 미래의 유기농업은 농산물뿐만이 아닌 축산물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 유기축산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축산물을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로 사육해야 한다.
하지만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유기사료가 고가이다 보니 높은 생산비가 수반된다. 때문에 유기축산물보다는 무항생제로 생산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선호하는 편이다. 현재 이 농가는 친환경 한우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항생제가 섞이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하고 각 자급 조사료와 미생물 그리고 각종 첨가제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한우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1997년 제정된 환경농업육선법에 따라 유기축산물 인증제도가 시행됐지만 법 시행 5년 동안 참여 농가가 없었다. 아직까지도 유기축산 전문 사양 기술이 체계화되지 않은 탓에 생산성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축산 농가는 약 10만 호. 그중 유기축산 농가는 97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농산물의 친환경 재배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벼농사의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우렁이 농법.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2009년부터 6년째 우렁이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유기농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2012년도에 유기농업군을 선포를 했습니다. 유기농업군을 선포를 하고 토양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제초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괴산군에서는 제초제 대용으로 우렁이를 생산을 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렁이 사육장은 6,243제곱미터.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우렁이는 약 30톤을 웃돈다. 올해도 926농가 714헥타르에 우렁이가 무상으로 공급됐다. 벼농사에서 우렁이의 역할은 제초. 그야말로 풀과의 전쟁인 유기 벼농사에서 우렁이가 든든한 일꾼의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 괴산군 장현면 광진리. 이곳에 터를 잡고 40여 년 농부로 살고 있는 안광진 씨 역시 10년째 우렁이 농법을 고수하고 있다. 그가 농사짓는 약 19,300제곱미터의 논에 한 해 동안 필요한 우렁이는 약 90kg. 그 역시 우렁이 농법을 시작하기 전 뽑아내기 무섭게 올라오는 잡초와의 전쟁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땅은 건강한 작물을 키워내지 못했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안 해라고도 그랬었어. 그런데 이 해보니까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우선 내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내 또 자식들 뭐 형제들이 또 이거 갖다 먹고 이거 맛도 좋고 뭐 아주 뭐 이게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하게 되는 게 한 2, 3년 그 고비가 이제 있어요. 중간에는 이제 이거 벼가 병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약을 한번 칠까 말까. 이제 그때를 넘겨야 돼. 벼가 안 올라오면 비료 조금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고. 이제 그때만 참아서 넘기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유기농 또 안 해고는 또 못 빼겨요. 안광진 씨가 30년간 이어오던 관행농업을 과감히 접고 유기농업을 시작한 것은 농부로서 땅의 변화를 직감했기 때문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상품성과 생산성은 유지됐지만 그 땅에서 자신이 기른 작물을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사람들 먹거리를 보니까 농약을 치고선도 고추잎도 따먹고 못 따먹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그게 아니더라.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유기농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농약을 3년 하고서 이제 유기재배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너무 힘들었지. 땅도 또 톱이 가는 데다가 유기재배 한다는 게 너무 그냥 무모하게 너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서는 참 잘했다고 봐요. 안광진 씨의 고추밭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모르는 이가 본다면 잡초가 무성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 푸른 식물은 유기농법의 일환이다. 이게 녹비작물이라고 보리예요, 보리. 일반 사람 먹는 보리쌀 만드는 보리인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가 땅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보리 뿌리가 거의 한 1m씩 들어가 땅속으로.
그러면 깊이 관리를 안 해줘도 보리뿌리가 썩으면은 그게 공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산소가 공급이 된다고. 그게 땅이 살아나고 미생물도 크고.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땅이 백사장같이 뭐 깨끗하면은 미생물이 활성이 안 돼. 미생물이 다 저기 살지를 못해요. 이게 미생물 하고 다 공존을 하는 거야. 땅 속에 유익한 미생물이 공존을 해야지만 고추뿌리가 거름을 빨아먹고 다시 또 크고 해야지.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 진딧물이 있으면 보리가 먼저 가고 여기를 늦게 와요. 보리가 이게 단맛이 있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먼저 여기서 더 먹는다고. 벼부터 고추, 옥수수, 배추에 하물며 가로수로 심어놓은 사과까지 모두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안광진 씨. 보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토종 닭이 논일며 작물에 영향을 주는 해충의 처리를 담당한다. 이처럼 관행농업에 비해 몇 배의 노동력이 투입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친환경 유기농이야말로 농업의 미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유기농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또 농업 철학을 가지고 그 부분으로 유기농을 계속 발전시켜야 될 걸로 보고 또 이제 그 소비자들도 그 유기농과 이제 그 일반 관행 이 차이도 많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해서 이 유기농 농가들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정부도 또 이제 유기농에 대해서 좀 그 직불제랄지 뭐 이제 친환경 농자재 그 우량 친환경 농자재를 뭐 이제 개발하고 인증한달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정책을 모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만을 위한 농업이 아닌 자연, 그리고 생태계를 위한 농업 유기농. 땅과 작물, 그리고 사람이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이 생태적 삶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기농업에서 삶의 미래를 보는 이유다.